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을 해서 이 경찰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범죄인의 동기라든지 신상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비공개하면서 비공개한 이유 자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범죄 재발을 방지한다거나 그 수단이나 행위가 너무 잔혹하다거나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거나 하는 범죄는 오히려 공개하게 돼 있다. 범인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 공범에 대한 의혹 등도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은 아주 조기에 단독 범행인 것처럼 발표를 했다. 이것도 참 이상하다. 처음부터 경찰발 보도에 공범이 없는 것처럼 나왔고 최종적인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혹시 방향성을 갖고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수사를 담당해왔던 기관이 아니라 보통 다른 기관들이 리뷰하도록 만든다.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국정조사를 통해 여야가 합심해서 같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제1야당 대표의 암살 시도 사건입니다. 범죄인의 신상 공개, 범행 동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제 뉴탐사는 암살 시도범 김진성의 행적을 쫓으면서 10가지의 의구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째, 범행 당일 택시 운전사에게 지번이 찍힌 휴대폰을 보여줬다는 점. 두 번째, 범행 당일 아침 밥집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백팩이 아닌 크로스백을 메고 나타났다는 점. 세 번째, 범일 당일 숙소인 기억 호텔에서 6분 정도 떨어진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는 점. 그 동네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해야 그 먼 거리를 찾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넷째, 국밥집 부근 택시 승강장이 아닌 기억 호텔로 다시 돌아가 콜택시를 불렀다는 점. 다섯째, 범행 전날 택시를 타고 가덕도의 행사장이 아닌 S마트에 내렸다는 점. 여섯 번째, S마트 앞에서 김진성을 태워 기억 호텔 앞에서 내려준 벤츠 차주의 석연치 않은 행적. 일곱 번째, 범행 전날 CCTV 동선에서 점심이나 저녁 식사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여덟 번째, 범행 전날 김진성은 유심칩을 뺀 휴대폰을 차량에 두고 내렸다는 점. 아홉 번째, 경찰이 김진성의 신상, 당적, 종교 등과 변명문을 공개 거부하고 있다는 점. 열 번째, 경찰이 블랙박스나 CCTV 그리고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해서 민주당에서 오늘 국무총리실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덧붙일 게 있다고 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윤석열과 이준석, 김기현이 했던 말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 역시도 그와 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경찰이 왜 정치를 합니까? 정당한 법 집행을 했으면 그에 맞게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죠. 그런데 자꾸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인다라면 윤석열의 말처럼 뭔가 있으니까 감추는 것이죠. 고로 민주당이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수사 내용을 감추고 축소, 은폐하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치적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논리라면 그렇게 맞서는 것이 이 사건을 진실을 밝히는데 더 크게 작용할 거라 봅니다. 김건희 특검도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더 높아졌듯이 자꾸 두드리면 더 큰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이 정권을 더 압박하게 될 것이고 또 진실을 밝히는데 시간을 더 빨리 단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낙연 지지자가 칼빵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처음 본다라는 막말을 해서 논란이 일자 이낙연이 긴급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과만으로 끝날 일일까요? 권칠성 대변인은 전과자 발언으로 역풍이 일자 큰 실책이었다라며 급히 사과한 일도 얼마 전의 일이다. 잃어버린 정신과 가치를 복원해 실현하겠다고 말하면서 공식적으로 나서는 첫걸음부터 막말과 저품격이라니 실망과 우려가 크다라며 이낙연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산된 근본적인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돼 테러 현장을 물청소하기 바빴고 명백한 테러를 피습으로 명칭하며 사건을 축소하기 급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상을 열상으로 왜곡하다 못해 당적과 신상을 은폐하며 정권의 눈치만 살폈다. 경찰의 부실 축소 왜곡 은폐 수사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이 도를 넘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가 있었다라면 반인륜적 막말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찰의 정치 테러범의 변명문 전문과 사건 현장 훼손 경위 당장 공개해라. 또한 경찰이 작성해서 총리실이 유포한 허위사실 괴문자에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해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두드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특별 보좌역을 담당했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37년 전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열사가 전두환 군사정권의 고문으로 운명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나 국민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사건을 감추고 축소하고 있다. 감추는 자 범인이라 했다. 1987년이 2024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자, 한편 김건희가 잠적한 지 오늘로 딱 한 달째입니다. 대체 어디로 숨은 것일까요? 그러나 잠적을 한다고 해서 죄는 덮을 수가 없겠지요. 민주당은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의 의견서를 언급하며 검찰 의견서 공개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국힘당에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이는 대선 후보 당시 수천만 원 손실만 봤다는 윤석열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검찰 의견서 분석 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심리기관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이유가 이번 검찰 의견서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향해 한동훈이 잃지만 악법이라는 말은 대통령에게 위험해서 악법이라는 뜻이었냐, 아니면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물타기였냐. 역시 국민은 옳았다. 이번 검찰 의견서 공개로 김건희의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으로 역사에 남은 반헌법적 폭거를 국민과 함께 저지하고 이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공천이 끝난 이후에 하게 되면 아마도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나저나 김건희는 대체 어디에 간 걸까요? 김빙사몽이 올린 SNS 궁금증입니다. 정말 뭐라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